제사이 형.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뛰셨어요? 예. 대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에피소드 많습니다. 어제? 오늘? 성심당에서 케이크를 사셨어요. 진짜? 아, 대전. 아 거기서 그렇지 사실 리가 없지. 그 시간도 없었어? 줄을 서가지고. 이야, 강연 잘 하셨습니까? 아, 예, 학생들 생각보다 애들이 착하더만. 학생들 강연이 진짜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 많이 다녀봐가지고. 예. 집중을 잘 안 합니까? 몇 명 모였었어요? 한 100명쯤? 100명 정도 모였는데 타이틀이 뭐예요? 그들에게 야 모여라라고 할 때 뭐 그냥 그쪽에서는 경제도 배워보자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은데 아니, 고등학생들이 뭐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채권 금리가 궁금하겠어? 아니면 뭐 뭐가 궁금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가서 무슨 강연 해보면 자 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손 들어서 선생님은 연봉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나도 돈을 못 벌고 살았지만 가르쳐줬지.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뭐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돈 버는 방법.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더라고.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나는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과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돈이 안 버는 일이고 더욱더 잘못된 생각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도움도 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러니까 길도 있는 교집합 정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자체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이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리는 것이며 심지어는 사회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나? 아닌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나? 조금 도움을 주고 있나는 내가 버는 돈이 얼마냐로 그냥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게 어려서 우리가 보던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묘사는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반비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주인공들은 다 가난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걸 구별하지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으면 돈도 많이 버는 거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일과 그 옆에서 의리의리한 식당을 하는 거는 의리의리한 식당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버는 의리의리한 식당은 돈을 많이 번 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냐? 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오히려 붕어빵을 팔면서 싸게 값싸게 사람들에게 그 붕어빵 맛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사회에 더 도움을 주는 거고 좀 싸게 받아도 되겠구만 의리의리한 식당에서 괜히 비싸게 고기를 파는 저 식당 주인은 욕심이 많다. 그렇게 나도 생각했는데 고기를 5만 원어치 사 먹을 때와 붕어빵을 5천 원어치 사 먹을 때 비슷하게 똑같이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5만 원어치 고기를 파는 사람이 5천 원어치 붕어빵을 파는 사람보다 사회의 기여를 10배 더 한 거라고요. 부가가치로 보시는 이상하지. 거죠?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요. 그걸 다 떠나서도 맞아. 그렇게도 하겠으나 그러니까 5만 원이겠지 당연히. 네. 그 사람 인건비가 들었으니까. 그냥 나는 5천 원어치 붕어빵을 사 먹을까 5만 원어치 고기를 사 먹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갈등을 하다가 5만 원어치 고기를 사 먹자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5천 원어치 붕어빵보다 10배는 가치가 있고 내가 10배가 행복할 거니까 5만 원어치 고기를 사 먹기로 결정했을 거 아니야? 아무도 칼 들고 고기 먹으라고 협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5만 원어치 고기는 5천 원어치 붕어빵보다 10배 더 많은 가치와 효익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배를 더 썼지. 어쨌든 그게 뭐 분위기든 고기 맛이든 먹고 나서 뿌듯함이든 그 뭐든
10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내고 나서 당연히 10배 가치가 있으니까 그 돈을 냈겠죠. 네. 먹고 나서 에이 진짜 이 집 고기 더럽게 맛없네 이렇게 막 실망하는 케이스는 제외하고라도 그렇게 했다면 다음에 그 가치가 창출이 안 되죠. 가겠지. 안 갈 테니까 그 식당이 거고. 계속 유지되고 붕어빵집도 유지된다는 건 내가 10배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나의 믿음이고 그게 입증된다는 뜻이잖아요. 유형 무형으로 뭐 그게 뭐든 영향을 미친 사회에 그게 뭐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가 더 큰데 그거에 대한 증빙이 그렇지, 나에게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10배 더 미쳤고 네. 근데 나만 고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붕어빵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고깃집은 망하고 붕어빵이 의리의리해지겠죠. 네. 그거는 거기서 이미 결판 나는 거지. 그러면 붕어빵 가격은 슬슬 올라갈 거고 고기 가격은 슬슬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익을 주고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냐를 그대로 측정하는 거더라고. 돈을 버는 일 중에서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위험한 주장이지. 아니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 자, 발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타이거 글로벌 자산운용에 스타 매니저가 있어요. 체이스 콜먼이라고. 연봉이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예. 이게 한쪽에 있고 코스트코에서 올해 CEO를 했던 짐 시네걸 그분은 주주들, 직원들, 고객들한테 효익을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분은 은퇴할 때 연봉이 5억이었어요. 5억 원. 네. 그 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사회에 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사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그 1조 얼마를 번 내 주장에 따르면 5억 원 5조라고 칩시다. 그러면 5조 받는 분이 5억 받은 분보다 몇 배야? 1억 배지 1억 배. 만 배인가? 만 배다 만 배. 만 배. 만 배입니다 만 배. 그분 요즘 뭐 하고 사시나 만 배. 2만 배요? 2만 배 저기 2만 배님? 2만 배님이 아니라 2만 만 배 배 더 많은 효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한 거겠죠. 몰라 나는 아우 대표님 그래도 50억은 받아 가셔야죠 라고 했는데 됐어 나는 5억을 받고 저 사람 연봉 적게 받는 훌륭한 CEO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나의 뿌듯함이 45억 원어치 정도는 돼 라고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스트코 이사회가 그 사람에게 5억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게 적정한 가격이라면 그 사람은 코스트코 주주들에게 5억 원어치 가치를 준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거지. 사실은 뭐 본인이 큰 욕심 없고 어차피 주식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반기를 들고 싶었던 게 나이스. 네. 연봉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직접 지표라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도 자꾸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도 조금 말하면서도 야 이게 맞나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에 무슨 반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론은 어려운데 제가 방금 발례를 들었잖아요. 이를테면 사실 연봉 1조 7천억 받는 매니저가 이 사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사회에 무슨 효능을 가져오겠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네. 그래, 5조 원이라고 합시다. 만 배라고 하고 연봉을 5조 원 받은 그 사람은 고객들에게 대략 한 20조쯤 벌어줬겠지. 자기가 운용한 그 펀드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뭐 그렇죠. 20%를 받든 어떻게 하든 5조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을 거고 그분들은 20조 원을 한 사람한테 준 건 아니고 골고루 퍼졌을 테니까 이 형한테는 2천만 원 벌어주고 여기는 1억 벌어주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얼마나 행복해지겠어. 물론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느 해 돈을 많이 벌어갔다는 건 시간차를 두고 누군가는 그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죠? 애플을 100불에 사서 200불에 팔았으면 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200불에 샀다가 나중에 150불에 파는 누군가도 있을 거 아닌가 봐. 그 사람이 잃은 돈을 내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 야 참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효익을 주나는 생각해 볼 일이지만
어쨌든 나의 직업은 돈을 열심히 굴려서 고객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직업이고 펀드 매니저고 그 직업으로서는 그 일을 잘해서 잘했다라는 거죠. 잘해서 돈을 나눠줬고 사람들은 그럼 내 덕분에 5억 원을 벌었으면 5억 원만큼 행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5천 원짜리 붕어빵을 5천 원에 파는 분이 나에게 준 행복에 비해서 10만 배를 더 준 거잖아. 나한테 5억 원을 벌어줬으면. 그게 성과 연동형 연봉이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실 매니저들 수수료가 기본 보수 몇 %에 성과 어느 정도 넘어설 경우엔 그 넘어선 거에 몇 %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보수도 받아갔겠지. 그죠. 그러면 사실 그냥 제가 선배한테 딴지 걸려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극단적인 경우를 만들어내는 건데 2022년 하락장에서 이 사람이 뭐 못해도 막 5천억 원 벌어갔을 거예요. 뭐 그렇겠죠. 기본 보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 펀드 가입자들은 돈을 상당히 잃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그해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해에는 잃을 수도 있으나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덜 시장에 비해 덜 잃었거나 혹은 더 잃었어요. 더 잃었더라도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갖고 있겠지. 그 매니저 덕분에 주장하겠죠. 라고 믿으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 기본 보수도 지불하고 그걸 통해서 가져간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5만 원어치 그 고기를 먹고 또는 5천 원어치 붕어빵을 사고 하는 것 중에 나는 5만 원어치 고기를 먹기로 결정했지만 아유 이게 10배 맛있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 5만 원짜리 고깃집에는 안 갈 거고 그럼 한 번은 나에게 5만 원의 가치를 주었다고 주장을 하겠으나 이 고깃집은 평균적으로 보면 5만 원의 가치를 못 주는 고깃집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거나 망하거나. 그래서 순간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자기가 받아가는 연봉과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뒤집어 말하면 이 붕어빵 아저씨는 5천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는데도 5천 원만 받고 일을 하자만 사람들이 야 이건 붕어빵 가성비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뭐 많이 먹거나 해서 그러면 그것 역시 누적의 평균이라면 결국은 그때 매번 항상 일치하냐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시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 보면 그것만큼 정확한 측정이 어디 있냐. 네. 어디냐. 그리고 괜히 저놈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잖아. 펀드 매니저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뜰 줄 모르고 사람들은 다 의사 할게요. 저는 교수 할래요. 저는 장사 할래요. 라고 갔는데 우연히 나는 할 일이 없으니 펀드 매니저나 해볼까라고 했다가 전 세계 주식장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별로 실력도 없는 놈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막 1조 원씩 벌 수도 있겠지. 단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득을 가져갔지만 그걸 보고 야, 나 이거 의사 안 하고 나도 오늘부터 펀드 매니저 공부할래라고 해서 다시 펀드 매니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거기서 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품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면서 뭐 매번 정확한 가격이 지불되지 않겠으나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합당한 가격이 지불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이고 그렇다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네 연봉이나 네가 벌고 있는 그 돈이 지금 네가 사회에 기여하는 금액 자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다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연봉이나 그런 거를 받을 때 혹시 내가 포기하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종교인이라든가 종교인은 아니다. 종교인은 그런 약간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혹은 그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저도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면서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받는데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 원의 가치만 줄 것 같습니까? 100만 명이 들으면 한 사람이 1원어치만 내가 가치를 줬다고? 내가 그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난 진짜 저평가되고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나는 보상받을 것이면 그렇겠죠. 출연료가 올라가나? 출연료가 올라든가 뭐 야 이준우는
유튜브에서 CNN에서 연락 오고 막 그러면서 그쵸, 나 더 이상 이제 MBC 이런 나부랭이에서는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 보상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도 나도 방송 진행을 하겠다고 해. 뭐 깝죽깝죽 김현우 또 안승찬 까라 뭐 박정호 하는데 그게 워낙 나는 적게 받고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수요가 많다 보니 그게 그들이 대안이 없어서 그렇든 뭐든 많다 보니 이진우가 잘하긴 잘하는데 얘한테 이렇게 많이 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사회에다가 주는 효익은 더 클 수는 있는데 이게 참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하지. 근데 그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자꾸 내려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논리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요. 약간 효율적 시장 가설과 내재 가치와 괴리된 주가의 관계. 요거랑 약간 저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효익의 간접 지표 내지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렴하는 지표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재 가치에 비해 반드시 오해받는 주가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도 사실은 내 노동을 팔고 임금을 받는 건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에 있어서는 서로 갖고 있는 정보도 다르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약간의 괴리들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늘 수렴해야 옳겠지만 뭐 정보 비대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거고 이를테면 선배님 출연료처럼 선배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안 올리는 건 알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도 악착같이 벌고 싶은데 주변에 김현우 까라 뭐 박정호 까라 이런 친구들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서 한날 한시에 올릴까요? 말을 못하는 것뿐이야. 이른바 담합이라고 하는 행위를 그럴 때 왜 없겠어. 정확지는 않으나 그거 이외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즉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뭐 실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아라고 백날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주장일 뿐이지. 그걸 그럼 정확한 가치라는 거를 그럼 뭘로 측정하겠습니까?라고 하면 결국은 주가. 그게 가장 공정하다는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비트코인처럼 그렇죠.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 비트코인이지. 나는 비트코인이 계속 거품이고 고평가되고 있고 도대체 그런 놈이 어딨냐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효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격이고 그 가치라면 그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매일 시장에서. 그렇죠. 매일 시장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거품이야 개거품이야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내가 현인이겠습니까? 몰라. 이제 궁극적으로 100년쯤 후에 가서 빵원이 되면 그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맞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뭐 그거야 뭐 그것도 역시 그때 가서 가격이 가르쳐주는 인디케이션이지 그게 뭐 내 주장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그건 있어요. 하루 종일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흘리는 땀이 노력이 그가 주는 효익이 그럼 말씀하셨던 5조 원짜리 뭐 펀드 매니저가 준 효익과 다르냐? 보다 못하냐?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청소를 갑자기 안 하기 시작하면 엉망이 돼요. 도로나 뭐 이게 그건 뭐 펀드 매니저 나발이고 없어. 그냥 짜증 나는 거야. 그냥 온 세상이.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왜 그분은 하루에 10만 원밖에 못 벌고? 그거 뭐냐 그럼 그게 사회적 효익과 소득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겠냐? 요 플러스 다른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그걸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그 효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주는 건 나는 그 실력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시간 투자를 해도 이만큼의 무언가의 효율을 낼 수 없거나 효익을 낼 수 없어. 하지만 청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없으면 그런 일이나 내가 대신할 사람이 하면 많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정확히 그 부분이에요. 네,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이 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효익을 주고 있느냐를 바로 입증하는 그 숫자 이셀프입니다. 네. 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거기서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면 청소하시는 분이 주는 효익과 펀드 매니저가 주는 효익은 서로 같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야, 인류 중에 펀드 매니저가 오늘 없어지는 게 좋아, 청소원이 없어지는 게 좋아라고 하면 나는 펀드 매니저는 없어도 사는데 청소원이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더 훨씬 많이 불편해지죠. 훨씬 많이 불편해지지. 그런데 나는 기꺼이 청소원을 하겠습니다. 나는 청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 가격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청소원은 100만 명이고 그 정도 펀드 매니징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이라면 그렇죠. 이 사람이 주는 효익은 10으로 나눠야 되고 이 사람이 주는 효익은 100만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 분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형편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대한민국의 택시 운전사가 한 명이라면 그런 거지. 그분은 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러나 이제 1000만 명이 다 몰고 다니고 그러면 조금만 올리면 내가 해버린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 직업을 구한다는 거는 왜 어떤 사람은 왜 그걸 하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왜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청소부는 100만 명이나 손을 들고 왜 펀드 매니저는 뭐 10명만 손을 들고 뭐가 있을까? 뭐 에베레스트 등정? 그거 시도해서 뭐 돈 성공하면 막 광고 들어오고 막 신나서 그래서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은 왜 한 명밖에 없을까? 똑같이 힘들고 까짓거 에베레스트 안 올라간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청소 안 하면 세상은 뒤집어지지만 그런데도 돈은 에베레스트 등정한 분이 다 벌어가는 이유는 노력과 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거는 리스크의 문제인 것 같다. 플러스 TO. 아니야. 오케이. TO라고 하는 게 리스크. 결국은 미안하지만 그럴까요? 네. 난 청소하겠습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손드는 분은 리스크를 하나도 안 걸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또 선배님 나락 보내는 길인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를테면 나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자. 얘기. 현대차 공장에 네. 생산직 노동자가 계세요. 그 밑에 벤더 공장에 생산직 노동자가 계세요. 그 둘의 임금은 적어도 1.5에서 2배 차이가 나겠죠. 3배 차이 나지. 네. 그렇다면 그들의 임금 차이가 그들이 이 사회에 가져오는 효익에 비례하는가? 효익 왜냐면 플러스 아까 그거에 전 운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운도 그렇고 전 제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이 제도. 그래서 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가격이 이 사회에 주는 효익이다. 내가 너무 부당한 가치를 계산받고 있어. 내가 준 효익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리스크를 안 걸어서 그렇다. 라는 게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 노조원은 연봉 9천만 원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도급업체 합창업체는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건 무슨 일이냐 하면 그래서 그런 일을 없애야 되는 거라니까. 그건 나쁜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선배님은 이론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를테면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전 현실에 있어서 가격 내지는 임금이 그렇죠. 생산성 내지는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100% 반영하는 지표는 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서 이 사례를 가져온 거죠. 그렇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정규직들은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 풀기를 열심히 이야, 하고 그렇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여러 가지 노동을 그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들어간 거고 이분들은 그런 치열한 입시 시장에서 좀 뭐 수고를 덜 하고 있다가 그래서 현대차에 입사하지 못하고 그런 비슷한 재능을 가졌으나 다른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고를 했으니까 좀 더 받을 가치가 있고 그 시장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좀 덜 받고. 근데 저는 제가 정규직으로서 생각하기에는 PD가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생각해요. 졸업할 때 공부 좀 잘하고 시험 잘했던 이유로 네. 평생을 이 진도를 부리잖아요. 여기는 PD, 솔직히 프리랜서 진행. 솔직히 이제는 방송가에서 출연자랑 PD는 가불이 뒤집힌 지가 엄청 오래됐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긴 한데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효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잖아요.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 비싼 돈 주고 그게 2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2억이든 그 돈의 가치를 할 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걸 알 수 없으니 이 사람이라는 걸 그걸 그래도 아이고 성실함으로 판단하자. 뭐든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입시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니까. 그런데 뭐 그 결과로 나오는 임금 격차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딱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는 MBC 정규직, 저희 와이프가 프리랜서 작가. 근데 일하는 양이나. 시간이나 양이나 그다음에 뭐 퀄리티는 사실 뭐 저 와이프가 더 나아요 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지만 뭐 제 와이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리스크도 더 크고 훨씬 크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주고. 그죠. 그래서 이 논의가 여기까지 온 거에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가격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적인 한 순간순간에는 사회적인 효용에 1대1 대응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대1은 아니지만 그죠. 반드시 비례한다 정도는 1대1 아니고 비례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있지만 특수한 경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기의 효익에 비례하지 않는 대가를 받아가는 순간순간에 많은 그런 것들을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저도 거기엔 100% 동의. 그럼 그게 맞다고. 예를 들면 붕어빵집은 5,000원, 누구는 5만 원 하는 이유가 얘가 5만 원어치 맛있지는 않은데 동네에 그냥 그럴싸한 설비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 누구 모시고 갈 갈 만한 밥집이 여기밖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더럽게 고기는 질기고 많이 남겨 먹는 거 맞는데 젠장 안 돼. 솔직히 붕어빵이 훨씬 맛있지만 붕어빵을 5만 원어치 사드릴 수는 없어. 누구 접대하면서. 다들 장사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붕어빵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붕어빵 가격이 5,000원에서 안 오르지. 그럼 이건 왜 그래요? 나도 소고기집을 하나 하고 싶은데 돈은 없을 수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 은행아 나 4억 5천만 빌려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번 돈 2천만 원 더해서 소고기집 옆에서 하나 오픈할 거야.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이제 담보가 없는 사람들도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은행의 각종 정교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대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생각도 또 바꿔야 되고, 그래야 옆에 소고기집이 또 하나 생기고 하면서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게 어떤 한 세대 안에 빨리 시장 형성이 돼서 가격이 딱 안정화되는 게 있고, 뭐 정보의 비대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이 평균 데이터 값이 있어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제 공연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야, 우리 참 서로 억울한 게 많지. 어제 강연 갔을 때 아시잖아요. 학교에 가면. 아니요, 그 어떤 데는 어. 그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도 있고 제도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책, 예산 등등의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실례로 저번에 협찬인가 출연하고 그 전화가 이제 왔어요. 말 한 번 쉽게 하셨다가 분명히 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자꾸 이제 그 박 작가님 묻길래 뭐 한 100에서 200 사이에 갑니다. 여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CEO들 모임이 있는데 공연해 주세요. 왔어요. 저기 그 좋은데요. 양양 설혜원이라고 서울에 이제 패션 관련 CEO들이 이거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아 괜찮습니다. 예산에 가겠습니다. 방송 보고 연락했으니까 분명히 뭐 100에서 200 사이면 되겠지. 그래 갔는데 50 책정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딱 끊고 나오시죠 그러면. 아니 반만하고. 제가 그때 괜찮아요. 송경제 보고 연락 주셨다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아, 그랬지. 그 50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모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방은 하나 잡아주시더라고요. 설혜원. 설혜원 방값이 5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돈으로 주면 저 차박 잘하는데 차에서 자면 되거든요. 어제 바닷가에서. 자박하셨어요 여기서.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니 아무튼 그럼 조금 아껴 놓으시죠. 이거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그 방을 당근에 파셨으면 그래서 방이 어떤 방이 거실이 있고 방이 2개가 있고. 아 진짜 테라스가 혼자 있고. 쓰는 방을 그렇게 혼자서 그 왜 골프 여행 가면 4인 1실 잡는 방 있잖아요. 엄청 화장실도 2개가 숙박비 예산과 강연료 예산이 서로 칸막이가 있는 거지. 그게
빨리 이게 많은 케이스가 생겨서 평균화돼가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한번 그러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여주에 보호관찰소 그 이제 학생들이 죄를 짓고 들어 그 문화의 밤 뭐 가족의 밤이 있대요. 이렇게 모여서 행사하는데 학생들한테 와서 송경진에서 했던 공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저는 진짜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었다. 예산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배우님 예산을 좀 불러주셔야 저희가 회의에서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그 뭐 그냥 무료로 가겠습니다가 목 앞에까지 왔는데 참고 그냥 예산 알려주시면 그 예산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한데 150밖에 못 드리는데 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네요. 아까 그 기울기가 다 그때 순간순간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100에 이렇게 맞춰지고. 그런데 길게 보면 100에서 200 사이에 다 들어오는 건데 그때 다른데 어쨌든 가서 뭐 거기서 공연하고 저는 진짜 송경재 덕분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포항공대에도 공연하러 가고. 그래서 협찬인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올랐다면서요. 600입니다. 600으로 올랐습니다. 근데도 지금 아마 줄이 서 있습니다. 다음 지금 달에만 3팀 기다리고 맞아요. 있어요. 이재선 배우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죠. 저거 누구야? 그 모자 쓴 사람은 누구야? 그 곰돌이는 어디 가고 모자 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시면 예. 연극 배우 이재선님이라고 저희의 광고주. 저희 한번 하셨습니다. 개인이 광고를 해보겠다 나 자신을 그렇게 그렇죠. 나오셔서 1인 연극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때 나오셨을 때 영상 링크로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강연도 너무 좋으시고 공연도 너무 좋으시니까 행사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유,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그래도 뭔가 양념을 하나 똑 얹어야겠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기획자들이 트로트 가수 부를까?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빤해요. 근데 그렇게 빤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걸로 몰려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 트로트 가수 그래도 이름 있는 분, 저분 어디선가 내가 들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은 그냥 1,500은 확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배우님은 오. 1인 공연도 연극도 되시고 네. 그 연극도 연극인데 그 강연 메시지가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네. 100에서 100, 200은 그때 당시에 행사가였고 이벤트 가격.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200에서 300. 근데 자꾸 내 강연료도 지가 입으로만 올려요. 그래서 아무도 연락을 안 해, 나한테. 그거를 제가 진우 선배 모시려면 한 500. 안 돼. 이재선 배우님 한 300. 아닙니다. 현우 소장님은 50이어도 가니까요.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좀 전에도 연락이 온 게 아닌데 50에 100. 저는 내가 갈게. 저한테 아니요. 토스해 주시면 내가 갈게. 앞에 강연 전에 바람 잡는 거 저 잘합니다. 예. 한 10분짜리 이렇게 단편 연극 이등경 공연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맞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주최 측 입장에서 시간. 그러니까 짧게는 어느 정도부터 길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10분부터 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0분부터 1시간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짧게 앞에 어떤 이런 그냥 보통 강의 말고 명사 특강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네. 앞에 약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강연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저를 불러서 제가 한 10분짜리 이렇게 신체 공연하고 하면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애프터 서비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협찬인가는 이렇게 AS 유지 보수 아유, 관리까지. 오늘 근데 왜 오신 거예요? 배우님? 그냥 제가 사실 전화를 드려서 네. 협찬인가 나오시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됐냐를 체크를 얼마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때 얘기하다가 이것도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좋고 저랑도 같이 밥도 한번 먹고 같이 뛰고 싶다고 또 러닝 좋아하시거든요. 서울 사세요? 아니요, 대구 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약간 뭐 반농으로 그냥 언제 밥 한번 배우님 먹죠, 오시면 그런 느낌으로. 언제든지 제가 뭐 같이 뛰고 뭐 출연도 한번 이런 하시고 거 이제 좋죠. 빈말이라고 하죠. 저 빈말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빈말을 잘 잡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배우님이 날짜를 딱 찍으셔가지고 아이고. 빈말하는 사람들은 제일 어려워. 얘 그럼 며칠 날 뵐까요? 이거.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 저랑 9km 여기 상암에서 한번 뛰고 저녁 먹고 아이고야.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공원에서 차박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9km를 뛰셨다. 원래 뛰세요? 배우님도? 저는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죠.
다 했습니다. 러너시구나. 뭐 마라톤 풀코스도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했어요? 이거 오늘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 뒤에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거? 와, 철인삼종. 트라이슬론. 이것도 참가하고 운동은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뭐 달리기 이야기 하시길래 네. 일부러 제가 이제 이것을 챙겨 와서 달리기 옷이에요? 이거 철인 3종 오. 약간 좀 레벨이 다르다는 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아 달리기 얘기 지금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달리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원래 오늘 아침에 8시에 저랑 뵙기로 했거든요. 어제 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뵙고 네. 어차피 오늘 여기 출연을 하시니까 와. 뭐 공원에서 차박하고 하니까 식사도 좀 애매하시고 샤워도 애매하시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일찍 오니까 오시면은 그래서 샤워 같이 하자고. 네, 샤워도 하시고 구내식당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8시에 뵙기로 했는데 네. 제가 아침 일 해놓고 못 일어났구나.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일어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진우 트라이애슬론하고.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이게 이진우가 연락 안 되면 아이 자식 또 한.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도 한 20초 전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40초. 근데 뭐 이렇게 맨날 10km씩 뛰고 뭐 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엄청 시간 엄수 강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죠? 그냥 늦잠이겠지는 덜컥 올라와서 방송을 하는 와중에 덜컥 상상이 든 거예요. 최근에 또 그 러닝 카페에서 글을 본 게 있는데 풀코스 마라톤을 뛰신 분이 네. 다음 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쌀을 가셨다는. 근데 갑자기 그 경우가 이렇게 급사하더구나. 생각나면서 혹시나 공원에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네, 계속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아서 별상상을 제가 다 하게 되고.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아 진짜요? 저 방송 중이니까 가지를 못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경찰이 막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꿈을 하여튼 뭔가 쫓기고 이런 꿈이어가지고 네. 차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도망가야. 꿈에서 쫓겼으니까. 네, 뭔가 쫓기고 막 하여튼 그런 꿈이었어. 그래서 이거 와 큰일 났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으러 왔지? 아 꿈에서 그래서 꿈이 현실이 이어졌구나. 한 5초 동안 정말 길었어요. 네. 그러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송국 PD가 연락이 와서 찾으러 왔다고. 그래 저는 그 순간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자면 안 돈을 내야 된다. 돈을 내고 주무세요.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갑 찾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차 생각이 들고 시계를 보니까 제가 10시에 잤거든요. 저 원래 이제 일찍 자요. 9시 10시에 자는데 10시에 잤는데 9시에 깬 거예요. 와 11시간을 잔 거예요. 꿀잠을 주무셨네요. 진짜 잠 잘 왔나 보다. 어디서 자는 어디서? 거야? 어디서? 아니 거기 터가 좋나? 요공원 노을공원 네, 주차장인데 네. 야. 터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 전립선 약이 너무 잘 원래 소변 때문에 새벽에 깨는데 네. 11시간을 소변을 참고 앉았다는 TMI. 거는 지금 전립선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립선 약은 제품명은 소팔메토? 아니 끝나고 알려주시고 그 어쨌든 광고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립선이 정말 건강해져. 새벽에 한 번씩 깨잖아, 그죠? 갑자기 중년의 전립선으로 남성들은. 넘어가 이야기가 갑자기 이거 나보다 더 튀시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거의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비결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약을 바꾸셨어요 최근에? 아니 약을 바꾸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는데 네. 병원을 지금 하셨구나. 6주째 다니고 있어요. 네. 이게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깨니까 너무 잠에 방해가 되잖아요. 네, 깊이 못 주무시는데. 예,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저의 전립선은 건강합니다.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세요? 아니요, 평소에 많이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진우 선배한테 팬들이 진우 선배한테 소팔메토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팔메토는 저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제 건강을 좀 걱정하는 측면에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검사했는데 저 염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비대는 아니고 염증이 있는데 요거 치료하면은 잠 잘 주무실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8주를 약을 먹었는데. 전립선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소변 검사하던데 남 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소변 검사도 하고요.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로 이렇게 쭉 해보면 초음파는 안 하던데. 나는. 그 초음파 해보면 염증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8주를 회음부 마사지를 네. 해야 돼요. 네.
그 이제 왜요? 자세가 민망한데 살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왜요? 상상되지. 아니 이거 뭐 상상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아니, 지금 상상조차 안 돼.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 체외 충격파 정형외과 가면 체외 충격파 그거 아니에요? 물리치료할 때? 물리치료할 때 그게 이제 방사형, 집중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두 가지를 교대로 회원부를 9군데 포인트로 나누어서 되게 자세하네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둥둥. 맞아요. 그러면 받아보셨네요.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는 이렇게 뭐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낮에는 나는 괜찮다 그러시는데 요새 거짓말이 늦어가지고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반환점도 그렇고 반환점도 돌아오시고 뭐 비뇨의학과도 돌아오시고 어쨌든 그 9군데 포인트를 하는데 4주차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약물 치료랑 회원부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뭐 자기장 이렇게 같이. 그래서 푹 주무셨다 결론은. 전립선 때문에도 무조건 깨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하고 알람도 안 맞추고 자고 그래도 늘 일찍 자면 6시에는 깨거든요. 네. 그치 10시에 깬 거예요. 이거는 제 어떻게 11시간을 인생사 이게 이진우 권역에 들어오니까 그 제가 바이러스. 엄청난 이렇게 해서 전 지구인들이 다 지각이 되고 잠들고 이런 현상이 아닌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셨는데 차박하신다 그래가지고 걱정되죠, 좀. 네, MBC 안에 숙직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직실에서 주무시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주차 등록이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차가 또 애매해. 그래서 그래서 저녁에 그냥 약간 그렇게 민망하게 몇 말씀 주고 받다가 이렇게 빠이빠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차박을 하시는데 연락이 안 되고 못 일어날 사람이 아니고 이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제가 원래도 N인데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너무 바쁘셨을 텐데 경찰관 분들 제 신고로 인해 수고로우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그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차에서 잘 때 저도 항상 문을 조금 열어 놓거든요. 자칫하면 그런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막 이렇게 막 무서운 표정이 아니고 친절한 표정으로 같이 걱정해주는 표정이고 두 분이서 오셨는데 뒤에 계신 분은 진짜 안심하는 표정을 내 건강 상태를 보고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맞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경찰관 출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세금 내는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추억이 2번 있는데.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감동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칭찬하는 쪽이. 아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듣고 오늘은 후는 다음에 들으면 다음에는 안 좋은. 그런가? 이런. 저도 감동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이렇게 경찰관 분이 깨우셔서 저한테 연락 온지 모르고 전화를 배우님한테 받자마자 그 경찰관 분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 연락이 닿았다 그랬더니 확인했다고 너무 다행이다고 그래서 수고로 오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별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했더니 그것도 뭐 되게 친절하게 아니라고 원래 다들 별거 아닌 걸로 신고하세요. 근데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진우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 못하고 계속 잘 안 오셨으면 11시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자리 좋다 거기. 무슨 공원? 하늘 노을공원 거기가 주차장. 난지도 잠이 그죠 바로 여기에 바로 뒤에 상암동 뒤에 있는 딱 데고 4분 걸리던데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찍으니까 옛날에 그 난지도가 가시면 너무 좋아졌습니다. 주차장에도 진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 그 나무 있는데 주차를 하니까 저는 해가 뜨면 무조건 깰 줄 알았는데 딱 그 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었나 봐요. 11시간을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온 세상이 방해했어요. 온 세상이. 11시간은 뛰어자니까 특히 어디 뛰었다면서. 아니 이제 늘 그래 운동은 늘 하는 건데 어제 뭐 많이 뛴 건 아니에요. 원래 뭐 좀 많이 뛰어야 되는데 달리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래도 여기 패밀리 중에 제일 잘하는 다음 날에 아이템 한 바퀴 더 뛰자 그랬는데 굉장히 일이 급하시다고. 이 호랑이 없는 굴이었구나 여기가. 아니 우리 다음 날 아이템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아이템 결정이 뭐 42.19 뛰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단이라도 좀 달리기 이거 하실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옵션을 2개 들었거든요. 오르막을 좀 더 하실래요? 한 바퀴 더 뛰실래요? 그러니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뭐든 좋습니다. 근데 무슨 혹시나 그래서 제가 뭐 혹시 바쁘신 거 있으시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이템 결정해야 돼서 바로 들어가 식사를 하러 가시죠. 해야죠. 그날 7시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달리기 너무 좋게 했습니다. 여기가
코스가 진짜 좋아요 운동하기가. 그죠? 뭐 이진우 코스로 뛰었다면서요? 예, 그 설명을 약간 좀 관광 가이드처럼 여기서 반환점 도셔야 되는데 안 도셨고요. 돌았다니까. 정문으로 오셔야 되는데 정문으로 안 들어오셨고요. 저쪽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도 그건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원래 정해진 루트로 골인하지 않으셨는지는 그 루트가 사실은 직선으로 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에 꺾고. 내가 골인할지 전 안내 요원이 없으면 안내 요원이 그럴 수 없었어.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는 충분히 충분히 가는 대로 난 그냥 흘러져서 간 것뿐이야. 착각할 수 있는 네, 코스예요. 공간을 보면은 사실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또 선배님 노상방뇨한테 가가지고 셀카 찍고 그거가 이제 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유명 뭐 파리라든가 런던에 가면 관광 포인트 있잖아요. 그렇죠. 런던 아이, 웨스트민스턴, 뭐 빅벤 가장 최고의 포인트가 그 박정희 기념관. 네, 그 어디로 올라갔어 쓸까. 거기서 셀카도 찍었습니다. 예. 네.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증인들인지 뭔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로 이제 반환점에서 네. 가양대교 남단에서 이진우를 봤다. 네, 라는 댓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수님이나 아들들은 없고 제가 볼 때 어긋난 팬심 아닐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등판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언더스탠딩 라이브 중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게 완벽한 알리바이죠. 아. 나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로 휴대폰을 계속 켜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이진우 봤다. 여기에 남겨야지. 이제 그 방송 중에 그걸 어떻게 캡처하셨을까? 6월 28일 그때 세기의 대결 있잖아요. 6월 28일이 뭐예요? 예. 거의 뭐 이진우 대 그때가- 박정호 대 이진우. 거의 뭐 매더웨이와 파키아오의 대결 같은 아닙니다, 엄청난 세기의 이거. 대결이 6월 28일 날 있습니다. 신청을 빨리 해야 되겠다. 아직 안 하셨어요? 어제 봤을 땐 열려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 하세요. 근데 지금 하세요. 제가 그 직관하고 싶은데 그날 보훈청에서 네. 제 담배녀 그 이등병 초청을 해주셨어요. 아 보훈청에면은 어디예요? 그게 아마 대구 보훈청 아니면 경북 보훈청일 겁니다. 저희 그 방송 나오고 몇 번 했었거든요. 보훈청에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겹쳐가지고 제가 직관을 못. 안 그러면은 6월 달이 또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제가 좀 바쁜 달이에요. 그러네요. 네. 군인 예. 늙은 군인 뭐 이런 거 하시니까. 그 가서 봐야 되는데 6월 이거 거의 진짜 매더웨이와 파키아오의 메이웨더. 예. 메이웨더. 아 그러네 메이웨더네. 메이웨더. 이거 메이웨더 웨더웨이 그렇게 헷갈리는 이름들과 그거 있잖아요. 뭐죠? 저는 스튜어디스. 아 맞아. 그건 저도 헷갈려요. 이거는 스튜디오스. 스튜어드를 생각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야 될 줄. 스튜어디스. 근데 그게 제가 킴 카다시안 남미에 있으니까 네. 스페인어 쓰면은 그런 단어가 엄청 많아요. 비슷한 거. 아 그래요? 비슷한 게 엄청 많아서 저는 이제 뒤에 점점 이렇게 흐리게 말합니다. 킴 얼버무리기. 스튜디오 이러면 다 통하더라고. 야, 그 직관을 가야 되는데 그 라이브 생중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되겠습니까? 6월 28일 그게 어디였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와 라이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들고 라이브. 근데 라이브 하면 한 1,000명은 모실 텐데 예. 그거 들고 뛰다 제가 중간에 퍼지면 어떡하죠? 거의 뭐 퍼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제 달리는 거 보니까 진짜 편하게 잘 달리시고. 잘 달려? 예. 그래서 고페이스니까 딱 고페이스니까. 아, 그죠. 충분히. 사실 예. 좀 지겹더라고요. 너무 느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10km를 다 뛰지 못하기 때문에 5km까지는 전력 질주해서 거의 이만큼 벌려놓고 아유 또 그 다음에 걸으신다고요? 그때 걸어오면 아, 그거는 타이틀 방어를 하는 걸로 아주 생각해요. 좋은 생각인데요. 순서만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걸어가. 그렇죠. 먼저 5km를 걷고 5km를 전력 질주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 순서 걷는 속도가 달라져요. 5km를 달리고 걸을 때랑 먼저 걸을 때랑은 달라지는데 뛰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점증주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자. 달리기 할 때 점점점 빠르게. 그렇죠. 초기에는 천천히 가다가 그게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효율적이고 스피드도 더 붙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42.195를 하면은 초반 5km, 10km와 뒤에 30km가 달라지고 실제 선수들 스파트도 다르잖아요. 그거 순서만 바꾸면 아주 좋은 작전인데 천천히 가다가 무조건 참고 5km를 걸어요. 그리고 뒤에 5km 뛰면 100% 이겨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나는 5km를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연료는 3km짜리야. 전력 질주하는데 3km까지밖에 못 가고 딱
열려면 파악하면 돼요. 지금 런닝머신에서 달려보니까 5km 달렸다면서요. 만약에 진짜 3km짜리 열려면 7km 걷고 마지막 3km.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그리고 이제 4km면은 야 이거 4km면 이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늘린다고 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2km 걷고 한 1km 정도 뛰고 그 다음에 또 걷고 뛰고 하면 훨씬 더 에너지 중간에 한 번 더 충전하니까 4km를 연속 뛰는 게 근데 아닙니다. 보통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걷다 뛰다 하면은 체력 소모가 더 심하다 더 체력을 기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요? 맞아요. 인터벌도 그러면 있어요.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 아니에요? 걷다가 뛰다가는? 근데 다른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전속으로 해서 막 어필을 달린다거나 전속으로 뛰는 거니까 이제 그 달리는 구간에 그렇게 뛸 건 아니니까 예, 평속으로 달리는 거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웬만하면 잠깐 기다렸습니다. 잠깐 전화를 전화 통화. 방송이 아주 그냥 프리하구만. 속 괜찮아요? 팔 괜찮습니까? 속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안 계셔. 죽을 것 같아. 아니, 팔 그렇게 해서 또 달리기도 하시고. 그냥 걸었어요 그때 나가서 돈 아까워가지고. 토레타제로. 돈 아깝잖아요. 돈 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물론 이렇게 걸어도 내가 진희 형보단 빠르지. 러닝 후유증 같아요. 러닝 후유증. 러닝 후유증. 그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럴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 오는 모든 자극이잖아요. 내 육체와 정신에 오는 모든 잠들어 있는 세포를 깨우죠. 그 자극을 자꾸 주니까 짜증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풀다가 팔 다쳐서 달리기로 못 푸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염이 온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달리기가 원인이네. 아니죠. 달리기를 안 했었으면 네. 처음부터 애초에 그랬으면 계속 장염이었겠지. 아니지. 처음 걸렸잖아 지금 장염. 춤 걸렸죠. 그거 좋아요. 거 봐요. 달리기를 안 했다가 달리기 전엔 다른 걸로 풀었죠. 그 다른 걸 했어야 돼. 뭔 얘기예요? 술. 팔 다쳐서 술은 마실 수 있고. 네. 달리기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장염을 불러일으켰네. 아니 그 얘기 좀 해줘. 달리기의 길이를 늘리는 거다. 요즘 그거 해야 돼. 나는 5km를 뛸 수 있으면 10km도 그냥 뛰는 줄 알았어. 10km를 뛰면 좀 힘들지만 15km를 뛰면 되는 거고 그러다 풀코스를 뛰면 되는 거다. 제가 5km를 8번 뛰면 풀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5km를 뛸 수 있는 사람은 풀도 뛸 수 있다. 물론 기록이야 뭐 좀 그럴 수 있어. 1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은 그거 그렇지. 2번 하고 2시간 공부하는 거고. 뭐 3시간 4시간 하는 거 왜 안 돼? 그래서 넌 10km는 안 돼. 그래서 뭐 안 될 게 뭐 있냐 해서 러닝머신에서 뛰어봤는데 진짜 안 뛰던 거리는 안 뛰어지더라고. 10km는 나를 죽여라 차라리. 한 달이면 6월 28일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5km 뛰었을 때 속도가 얼마였어요? 저는 러닝머신에서 8 뛰면 그냥 그럼 5km 정도 되니까 이제 더 못 뛰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좀 들기 시작하는데 5km는 뛰어야지 싶어서 그냥. 그러면 8이면 사실은 500m부터 더 이상 못 뛰겠다는 느낌은 계속 와요. 조금 더 천천히 있잖아요. 9 정도? 그렇게 뛰면은 좀 늘어날 거예요, 거리가. 8로 뛰는데 9로 뛰면 더 천천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페이스. 페이스. 8분에서 9분으로 뛰라는 얘기고. 런닝머신 진희 형은 속도를 런닝머신 속도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런닝머신 속도는 기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8이면 그거보다 좀 더 느린 속도로 달리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길이가 더 내가 5km 달릴 수 있는 걸 6km, 7km 달릴 수 있죠. 저는 요즘 달리기 할 때 페이스를 거의 9, 10으로 뜁니다. 어제도 같이 달리기 했는데 어제 저희가 얼마 정도 했죠? 7? 7km. 와. 그러니까 천천히 어제는 7이 뭐 7km? 저한테는 시속 7km 아니면 그렇죠. 킬로미터당 7분. 1km를 7분에 달린다는 거니까 진우 형이 지난번 대회에서 달린 것보단 빨라요. 1km를 7분에? 천천히 그냥 8에 56. 그럼 8 4km를 74, 28. 8km 조금 시속 8km 좀 더 되는 거네. 대충 그 정도. 그냥 보통 8.5 걸음거리보다 2배 빠른 속도네요. 그런데 8.5km. 보통 좀 빠른 사람 걸음거리와 같은 속도로 뛰는 거를 지금 요즘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슬로우 조깅. 그걸 뭘 연습까지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그게 더 어렵다. 그게 더 어려워요. 되게 이상하겠다. 이런 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달리기를 많이 한 몸들한테는 감질나서. 그렇죠. 맞다. 내가 말 못 참는 거랑 언제 어렵냐면 약간 그렇지. 한 5km 정도 때가 되면 힘들어요. 근데 몸이 풀려서 막 몸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몸이 싹 풀리면 힘든 것도 없고 다리가 막 쭉쭉 나간다니까요. 그때 참는 게 어려워. 그때 참. 그 왜 참아서 천천히 뛰는 저도 거예요? 막 말이 쭉쭉 나가서 그 참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부상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게 많으면 말을 많이 하면 사고 치는 것처럼 빨리 달리면 부상이 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이런 것처럼. 근데 저도 저 형 어실금이라서 제가 무릎이 그때 풀코스 완주하고 무릎이랑 족저 근방이 왔거든요.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방송 못 내나 싶었네. 그 단어를 거기서 딱 끊으시니까 저도 순간 힘드셨겠다. 그때 딱 침이 싹 넘어가네. 그래서 5년을 달리기를 못했어요. 이 좋은 달리기를. 팔 다쳐서 달리기 못하니 장염 걸렸잖아요. 네. 저는 5년 동안 장염에 시달렸습니다. 달리기를 못해서? 달리기를 못해서. 도대체 그럼 나는 달리기 뭐- 안 하는데 장염한 걸리 저는 뭡니까? 그래서 어쨌든 달리기 5년 동안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끔찍하죠.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달리기를 계속 하려면 내가 천천히 달리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부상이 어제 제가 좀 PD님한테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게 연습할 때 무조건 천천히 하셔라. 천천히 하셔라. 그리고 신입 PD 요새 폼 올라와가지고 막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그때일 텐데 집중 본능 있을 텐데 딱 지금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신발도 새로 사고 그래가지고.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